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 저희 이제 오늘부터 이번 주 4일 동안 상황 판단 약점 특강을 진행을 할 건데, 강의 계획서를 따로 요청받진 않아서 배부하진 않았는데, 강의는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퀴즈 전체 유형들에서 어려운 문제들을 조금 다뤄볼 예정이고,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는 법조문 유형은 그래도 다들 잘 하실 테니까 법조문과 상황이 결합된 유형에 대해서 조금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이제 첫 번째 저희가 유인물 두 부를 나눠드렸는데 배치 순서 유형이랑 순서 유형이랑 사례 발례 유형 빈출되는 유형이죠. 그래서 이 문제 중에 어려운 문제를 한 번씩 풀어보고 어떤 식으로 조금은 방법론을 정립해 가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고자 해요. 저희 배치 순서 유형 먼저 풀어보도록 할게요. 배치 순서 유형 프린트 아마 받아보셨으면 거의 이제 5급 공채 문제나 뭐 입법고시 문제도 조금씩 있기도 하고 간혹 리트 문제도 실어놓기는 했는데 아마 익숙은 하실 거예요. 근데 다시 푼다고 해도 뭔가 계속해서 풀 때마다 방법이 달라지거나 이러는 경우가 많을 텐데 어떤 식으로 조금 배치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접근하겠다 하는 순서를 잘 정립하면 좋겠어서 그런 식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푸는데 2분 20초 정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자, 아마 5급 공채 기출문제를 예전 것까지 풀어보신 분들은 처음 보는 문제는 아닐 텐데 그래도 쉽지는 않죠. 제가 이제 배치 문제를 풀 때 배치 문제와 항상 연관 지어지는 게 뭐냐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 배치는 결국에 경우의 수다. 경우를 여러 개 만들고 그걸 제거해 나가서 어떤 식으로 배치가 되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경우를 많이 나올 것 같으면 경우를 나누는 거에 대해서 겁먹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특히 이 문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식으로 적용이 되는데 그리고 또 하나 드릴 말씀이 원형이나 정사각형의 배치가 이루어지면은 저희는 이대로 하는 것보다는 그냥 일렬로 펴서 사고하는 게 편하니까 일렬로 이거를 늘어뜨려서 배치한다라고 생각을 하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실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저희가 가위를 여기 싹둑하면 일렬로 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게 저희의 사고에 훨씬 더 부합하니까 항상 일렬로 바꿀 수는 없을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1, 2, 3, 4 이 사이에는 아직 저희가 배치하지 않은 칸이라서 이런 식으로 표시를 했어요. 그럼 이제 조건을 읽어보죠. A는 짝수 번호의 여자 옆에 앉아야 하고 5의 옆에 앉을 수 없다. 그러면 A가 지금 5의 옆에 앉을 수 없으니까 여기 두 칸은 우선 앉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짝수 번호의 여자 옆에 앉아야 되는데 여기도 짝수 옆이 4 있고 여기도 2, 여기도 2 있으니까 A가 올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가 되죠? 세 가지가 되죠. 여기, 여기, 여기. 세 가지가 될 거예요. 그럼 두 번째, B는 짝수 번호의 여자 옆에 앉을 수 없다. 저희가 이제 첫 번째 조건을 하면서 본 게, 짝수 번호의 여자 옆에 어떤 식으로든 앉게 되는데, 딱 아닌 경우가 5하고 1 사이, 여기 하나밖에 남지 않는구나. 그럼 저희는 두 번째 조건을 읽으면서, B는 여기 올 수밖에 없다라고 확정적으로 채우실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 C가 3 옆에 앉으면 D는 1 옆에 앉는다. C가 3 옆에 앉으면 D가 1 옆에 앉는다. 뭐 언어 논리 때 아마 논리 배우셨을 테니까 이런 식으로 기호화를 하고요. 2는 3 옆에 앉을 수 없다. 지금 2는 3 옆에 앉을 수 없으니까 B가 채워진 상태에서 여기에 앉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2가 올 수 있는 곳은 여기하고 여기 두 가지의 경우가 되죠. 그러면 저희는 이제 경우를 나눠서 한번 체크를 해봐야 할 텐데 저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조건에서 A가 올 수 있는 것은 세 가지의 경우가 되고 2가 올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의 경우가 되니까 2를 중심으로 나누는 게 더 편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가 3 옆에 앉을 수 없으니까 2가 올 수 있는 첫 번째 자리와 그리고
2가 올 수 있는 두 번째 자리의 경우를 나눈 다음에 다른 조건들을 채워주시는 거죠. 그럼 이제 저희가 2가 첫 번째 자리에 온 경우를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이거는 저희가 뒤집으면 D가 1의 자리가 아니면 C는 3의 자리가 아니다 라고 바꿀 수가 있죠. 대우명제의 식으로. 근데 이미 2가 1자리 그리고 B가 1자리의 양옆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럼 저희는 지금 D가 이미 1의 자리에 올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았으니까 C도 3의 자리에는 올 수 없구나. 그럼 C는 여기 두 개에 올 수 없으니까 여기에 올 수밖에 없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럼 이제 남은 게 A하고 D인데 A는 아까 여기 두 개 자리 다 올 수가 있었고 D는 이제 어차피 여기에서에 걸리지 않으니까 D에게 걸린 제약이 지금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A, D, D, A 이런 순서로 저희가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저희가 2를 기준으로 첫 번째로 나눈 경우에서는 두 가지의 경우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2를 기준으로 두 번째로 나눈 경우를 한번 해보게 될 텐데 저희가 2가 이번엔 이쪽에 와 있으니까 1의 옆자리가 하나 비어 있죠. 그러니까 만약 C가 3의 옆자리에 오게 된다면은 D는 무조건 여기 올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리고 C가 여기여도 3의 옆자리니까 C가 3의 옆자리면 D는 1 여기에 올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지금 남는 건 A니까 A는 이런 식으로 채워주시면 될 테고 그 다음 만약 C가 1의 옆자리에 오면은 D가 이제 1의 옆자리에 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된 경우는 여기와 동일하게 A, D, D, A 어떤 식으로 오든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네 가지의 경우가 나오게 됐네요. 지금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근데 저희는 큰 줄기로 확정적인 것들은 먼저 채운 다음에 경우를 나눌 수 있는 애를 중심으로 나누고 나머지 조건들을 맞춰준 거잖아요. 잘 안 보이시나요? 좀 위에 써야 보이시나요? 그런가요? 네. 그러면은 이제 선질 한번 보면은 1번부터 4번은 맞는데 5번 2가 4와 5 사이에 앉으면 A는 반드시 2와 3 사이에 앉는다. 2가 4와 5 사이에 앉는데 A가 지금 3과 4 사이에 앉는 경우 두 번째 사례에서의 두 번째 경우 혹은 두 번째 사례에서의 네 번째 경우 등이 5번의 반례가 되겠죠. 그래서 5번이 답이 됩니다.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은데 경우를 한번 나눠보는데 좋은 연습이 될 것 같으니까 한번 해보셔도 될 것 같고 아니면 첫 번째 조건에서 A를 기준으로 또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었잖아요. A를 기준으로 세 가지로 나누셔도 큰 상관이 없을 것 같긴 해요. 연습할 땐 그렇게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2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은 이제 문제를 풀기 전에 문제를 한번 읽어보면 주어진 조건 하에서 반드시 옳은 것은 이라고 묻고 있어요. 자, 이제 배치에서는 경우의 수를 나누는 경우가 있는데 대개는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경우가 아니라 딱 한 가지의 경우밖에 될 수 없게 조건들을 통해서 닫아줘요. 예를 들면 여기서도 2는 1하고 2 사이에 온다 라고 하면은 그냥 여기 조건들은 다 날릴 수가 있는 거죠. 2는 1하고 2 사이에 있는 조건이다 라는 걸 하나만 추가해줘도 그러니까 저희는 조건이 추가될수록 경우가 날아가게 되는데 경우가 많은 게 저희한테는 더 어렵겠죠. 근데 여기 문제에서 보면 반드시 옳은 것은 혹은 뭐 항상 옳은 것은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한다는 거는 경우가 여러 개일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서도 맞고 다른 경우에서도 맞는 걸 물어보나? 라는 정도의 감을 얻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표현을 보면 경우가 여러 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 다음에 문제 풀이에 임하는 게 좋겠죠.